안녕하세요. 헤븐 자유팀 마지막 스터디인 로스백에 관련된 스터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는 이렇게 되고, 먼저 로스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본 다음에 RBG라는 로스에서 제공하는 시각화 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 공부를 해보고, 마지막으로는 센서 서브스크라이버를 노드를 하나 작성해 보는 것으로 스터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스터디의 목적은 로스백 파일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고 어떤 식으로 실행을 하는지를 숙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RBZ 툴을 통해서 녹화한 센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방법을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번에 로스 스터디 때 진행했던 거는 간단한 스트링 토픽 하나를 서브스크라이브하는 노드를 작성했었는데 이번에는 실제 센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서브스크라이버 노드를 작성해 보는 것으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로스백에 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스백 파일은 로스 토픽을 저장하고 다시 재생할 수 있는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이거에 대해서는 저번 스터디 때에도 언급을 드렸었는데 마치 영상과도 같다. 약간 이런 예시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어, 영상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동영상을 찍게 되고 그거를 녹화하면은 뭐 MP4 파일 같은 걸로 저장을 할 수가 있고 다시 그거를 켜면은 이전에 찍었던 영상들을 다시 돌려볼 수가 있게 되잖아요. 백 파일도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백 파일은 대신 그 토픽들을 녹화를 했다가 다시 그거를 나중에 재생을 할 때 그 토픽들이 마치 지금 현재 나오는 토픽인 것처럼 다시 돌려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떤 게 유리할까라는 점을 살펴보면 테스트하기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자율차 팀에서 개발할 때에도 생각을 해보면 매번 센서를 꽂고 테스트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센서를 꽂아놓고 자율차 차량을 작동을 시키는 동안 한 번 녹화를 해요. 그럼 그거에 대한 백파일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거를 받아놨다가 나중에 각자 노트북에서 개발을 할 때 그 백파일을 다시 실행을 해주게 되면은 센서를 꽂고 직접 테스트를 할 필요 없이 마치 차량이 이제 현재 로스 서버에서 토픽들이 받아와지는 것처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치 아까 말했던 동영상의 예시와 같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테스트하기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백파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말고 저희가 백파일을 직접 녹화를 할 수 있고 키티 데이터셋 같은 것처럼 오픈소스로 제공된 백파일을 활용을 해서 몇천만 원짜리 라이다 같은 고성능 고가의 센서들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 개발자분들 중에서는 이런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이런 알고리즘 같은 거를 개발하시는 개발자분들 계시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로스백은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로스백 파일을 어떻게 녹화하는지에 관해서 간단히 요약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로스 노드를 실행하는 중에 중간에 녹화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의 명령어를 실행하면 됩니다. 로스백 레코드 파일 이름 백. 현재는 지금 토픽이 나오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간략하게 짚고만 넘어갈게요. 만약에 특정 토픽만 저장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뒤에 토픽명을 나열해주면 되고 모든 토픽을 저장해야 될 때는 "-a라는 거를 맨 뒤에 붙여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백파일을 간단하게 생성할 수가 있고요. 레코드를 한 다음에 컨트롤 C를 눌러서 멈추게 되면은 그 기간 동안 존재했던 토픽들이 쭉 녹화가 되면서 하나의 파일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파일을 어떻게 실행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파일을 다운로드 한 다음에 두 개의 터미널을 열고 다음의 명령어를 실행하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공해 드렸던 이 ERP42KCT라는 백파일을 두 개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운로드 폴더에 받아놓은 상태이고 백파일을 실행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현재 두 개의 터미널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두 개의 터미널을 열어놓은 상태이고 여기에서 하나는 로스코어를 작동을 시켜주고 다른 한쪽은 그 백파일이 들어있는
폴더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현재 홈 폴더에 있는 다운로드로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이 물결표가 홈 폴더라는 의미이고 다운로드 폴더 들어가야 할 때는 다운을 누르고 탭을 치면 자동으로 자동 완성이 되면서 이 폴더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고요. 현재 여기에 ERP42KCT라는 백 파일이 있으니까 이걸 실행할 때는 로스백 플레이 하고 백 파일 이름을 쳐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ERP만 친 다음에 탭을 치면 자동으로 완성이 되는데 지금 KCT 1, 2가 있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실행을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1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을 한번 더 치고 탭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백 파일을 찾을 수가 있게 되고 여기에서 맨 뒤에 -L 이라는 파라미터를 넣어주게 되면 이 백 파일이 끝나도 반복 재생이 되기 때문에 좀 편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L을 붙여서 실행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당시에 21초간 녹화된 파일을 이렇게 실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터미널을 하나 더 열어보겠습니다. vertically에서 분리를 한 다음에 현재 토픽을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가 뭐였죠? 로스 토픽 리스트였죠. 확인을 해보면 이거를 이제 끄고 나서 안 끄고 나서랑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서 여기 터미널을 클릭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토픽이 나오던 게 멈추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로스 토픽 리스트를 해보면 나와 있네요. 아예 그냥 컨트롤 C를 하고 해보겠습니다. 완전 이 로스백 플레이를 완전 멈춘 다음에 로스 토픽 리스트를 해주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토픽이 이거 이외에는 뜨지가 않게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 로스백을 플레이를 해주게 되면 다시 한번 로스 토픽 리스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다양한 센서 데이터들이 포함된 토픽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거를 실행함으로써 저희가 자율 차량을 현재 그 센서가 부착된 채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로스 토픽 리스트를 통해서 현재 토픽이 어떤 게 나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봤던 거랑 똑같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데이터 하나를 뽑아오고 싶다 하면 이런 명령어를 사용하면 됐었죠. 요 터미널에다가 로스토픽 에코 한 다음에 토픽의 이름을 쳐주면 되는데, 저는 예를 들면 GPS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GPS라는 토픽을 검색해주면 되면은 요거는 요 메시지 타입이 빌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안 되는 거고, 이거를 따로 빌드를 해줘야 볼 수가 있네요. 그러면은 이거 말고 좀 보기 편한 IMU 토픽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IMU 토픽 같은 경우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센서 메시지 IMU라는 메시지 파일을 쓰고 있어서 따로 빌드를 안 해줘도 보이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속도랑 선과 속도가 출력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마치 센서를 연결한 채로 사용하는 것처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RBG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RBG는 로스에서 사용하는 3차원 시각화 도구예요. 그래서 센서 데이터를 직접 눈으로 시각할 수가 있어서 모니터링 하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실행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터미널을 하나 더 분리를 할게요. 그 다음에 RBG라고 치고 엔터만 쳐주면 자동으로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격자 같은 게 보이게 되고, 이 위에 마우스로 움직이면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도 가능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여기 위에 센서 데이터를 한번 띄워보도록 할게요. 현재 로스백 파일에 녹화된 센서 데이터를 직접 시각화하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로스코어를 켜준 상태에서 로스백 파일을 실행을 해주고 동시에 RBG를 켜두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잠깐 멈춰놨으니까 로스백 파일을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저희가 한 것처럼 로스코어를 켜주고 한쪽에서는 백 파일을 플레이를 해줬고 한쪽에서는 RBG라는 거를 켜서 3차원 툴을 열었죠. 이 상태에서 저희가 보고 싶은 토픽을 한번 눈에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도록. 그래서 화면에 오면은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여기서 새로운 토픽을 보이고 싶게 하려면 add라는 걸로 눌러서
네, 여기서 by display type, by topic이 있는데 이 by topic에서는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토픽을 종류별로 분류를 해서 그거에 적절한 타입을 찾아줍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예시에 보여있는 것처럼 네, 하나만 좀 잡아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예시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면은 저희도 RBG로 다시 돌아가서 이미지 JPG에 카메라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OK를 해주게 되면 네, 이렇게 아무것도 안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게 문제가 생겼다는 거니까 마침 여기 왼쪽 화면에도 보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여기에 스테이터스 1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카메라 인포라는 토픽이 없다고 뜨는데 네, 이 토픽은 지금 현재 좀 사용하기가 좀 힘든 토픽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 대신에 이미지라는 토픽을 대신 띄워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삭제할 때는 위에 거 필요 없으니까 이걸 클릭한 상태에서 리무브를 하면 되고 네, 대신에 이 이미지라는 타입을 활용해서 네,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현재 카메라 이미지가 어떤 것인지를 눈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화면을 움직이면 화면 좀 조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잡아서 네, 이런 식으로 가운데로 이끌어준 다음에 커서를 잡은 채로 드래그를 해서 키워주면 네,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는 저희 자율처팀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라이라는 시뮬레이터에서 나온 카메라 화면을 녹화한 백파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네, 이런 화면이 카메라에 잡히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지금 백파일에서 실행되고 있는 센서 값들을 시각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먼저 지금은 카메라를 먼저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에는 라이다 값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이다 값을 보여드리는 방법은 다시 한번 애들을 눌러주고 토픽을 누른 상태에서 이 라이다 3D라고 들어가면 포인트 클라우드 2라는 것을 눌러주면 됩니다. 네, 근데 또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뜨지가 않죠. 그래서 그 에러에 대한 내용은 이 스테이터스 에러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에 에러 메시지가 뜨게 돼요. 여기서는 에러인 이유가 frame 3가 does not exist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대로 해석하면은 3이라는 이름의 프레임이 존재하지 않아서 띄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 이 센서 데이터들은 사실 각자만의 축을 가지고 있어요. 이 프레임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 현재 지금 픽스드 프레임이 맵이라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맵이랑 이 포인트 클라우드 2라는 센서 데이터의 축 사이의 관계가 설정이 안 돼 있어서 에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사이의 관계를 설정해주면 이 화면에 보일 수 있게 돼요. 근데 사실 그렇게 관계를 설정하려면 또 어떤 노드를 실행해 줘야 돼서 귀찮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요 화면상의 고정 프레임을 그냥 요 아이디에 맞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여기서는 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3하고 엔터를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3D 데이터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 확인을 해보고 싶으면 지금은 약간 좀 네, 이 점이 작게 보이니까 좀 더 점을 크게 해보고 싶다 하면은 네, 여기 사이즈라는 버튼이 있는데 여기서 얘를 뭐 0.1로 늘리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3D 라이다의 센서 데이터 값을 받아올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끌면서 이동해 보면은 라이다 값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아까 봤던 그 건물들도 살짝 보이게 되고 네, 여기는 전봇대 같은 것들도 보이게 되네요. 이런 식으로 센서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 로스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했던 것이 네, 요 카메라 토픽과 라이다 토픽을 한번 뽑아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센서 데이터를 직접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노드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네. 저번 주에 사용했던 튜토리얼 패키지 안에 src라는 폴더에 들어가서 이 imU84라는 파일을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미리 적어놨기 때문에 네, 이렇게 생성을 했고요.
이것도 역시나 잠깐 코드 리뷰를 해보면 위에서는 마찬가지로 처음 전 스터디와 마찬가지로 로스파이라는 라이브러리 임포트하고 IMU라는 메시지 타입을 똑같이 임포트를 했어요. 그리고 이 리스너라는 함수를 실행하는데 그 안에서는 IMU라는 토픽을 받을 서브스크라이버를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의 메시지 타입은 이 IMU.message라는 파일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센서 메시지의 메시지라는 폴더 안에 있는 imu.message 파일을 갖고 왔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요 뒤에 콜백이라는 것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요런 이름의 토픽 그리고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토픽이 들어오게 되면 들어올 때마다 이 콜백 함수를 호출해서 이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고 나서는 이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토픽에 들어있는 이 형태들의 값을 꺼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서 그 변수들을 하나씩 출력하는 간단한 서브스크라이버 노드를 구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여기 밑에는 마찬가지로 서브스크라이버를 구현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활동을 했었어야죠. 첫 번째는 서브스크라이버를 선언하는 것. 두 번째는 노드를 초기화해 줌으로써 노스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핀이라는 걸 통해서 이 함수가 끝나지 않도록 묶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프린트를 안 적었기 때문에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추가를 했고요. 이걸 이제 실행만 해주면은 잘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거 실행하기 전에 앞서서 이 imu.message라는 파일에 대해서 좀 더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까보면은 안에 요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왼쪽에 요런 식으로 써 있고 오른쪽에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써 있는 것들이 타입이 되는 거고 오른쪽에 써 있는 것들이 변수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int a 하듯이 왼쪽에는 그 타입이 어떤 건지 써 있는 거고 오른쪽에는 변수가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 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지금 뽑고 싶은 데이터는 이 요 쿼터니안 잠시만요. 네, 여기 있는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변수에서 무언가를 추출하고 싶고 그거의 형태는 쿼터니안입니다. 그래서 요걸 또 확인하는 방법은 구글링을 하면 돼요. 지오메트리 메시지의 쿼터니안을 검색하면 됩니다. 지오메트리 메시지 쿼터니안. 네, 요거를 검색해주면 맨 위에 이 로스 관련된 전 문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쿼터니안이라는 타입은 이런 값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써 있네요. 그러니까 4개의 소수점 값을 갖고 있는 게 이 쿼터니안이라는 메시지 파일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이걸 호출하고 싶을 때는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변수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x, y, z, w를 꺼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안에 있는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x, y, z, w를 꺼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콜백에서 여기에 파라미터로 데이터라는 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들어오는 인자가 이 토픽이 들어오는 그 토픽 자체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는 IMU 이렇게 해주게 되면 그 토픽의 타입이 이런 타입이다 라고 명시를 해주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자동 완성이 될 때 편해요. 오리엔테이션. 네, 이런 식으로 치면은 이게 명시가 돼 있으니까 얘가 없는 경우는 자동 완성이 되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여기다가 IMU라는 타입의 메시지가 들어올 거야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자동 완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또 작성을 했으니까 그때 또 사용을 해야 됐던 3가지 스텝이 있었죠. 먼저 작성을 했으니까 다시 터미널을 열어서 이건 잠깐 멈추도록 할게요. 다시 cd 캣킨 워크스페이스의 src의 튜토리얼 계속 제가 탭을 치면서 자동 완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곳을 이동을 해서 change mode 플러스 x imu84라는 파일을 해주게 되면 이 파일은 이제 작성 가능한
실행 가능한 모드가 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CMake 리스트 안에서 이렇게 추가를 했어야 됐죠. 그래서 다시 CMake 리스트로 돌아와서 src에 imul 8 parser .py를 실행 가능한 이렇게 CMake 리스트에 추가를 해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패키지를 빌드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돌아올 때는 이런 식으로 캣킨 워크스페이스로 다시 돌아와서 캣킨 make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빌드를 해주면 완료가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백파일을 실행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현재 정리를 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만든 서브스크라이버 노드의 목적은 센서 데이터가 토픽으로 나오고 있을 때 그 토픽을 받아와서 프린트를 하는 역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단일 노드를 실행해야 되니까 로스코어를 실행을 하고요. 이쪽에서는 그 로스백을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어는 로스백 플레이하고 백파일의 이름을 적는 거였는데 저희 백파일의 이름은 여기 있듯이 erp kst1 이런 거였죠. 그래서 erp kst1.100 하고 계속 실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l을 넣어서 실행을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거는 source devel setup.bash를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로스런하고 튜토리얼이라고 튜토만 친 다음에 탭을 치면 이렇게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패키지를 인식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친 다음에 저희가 만들었던 imu parser.py라는 것을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센서 데이터 값들이 쭉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개의 값들은 그 imu 토픽 안에 들어있던 쿼터니안 네 가지 그 오리엔테이션 값이 되겠죠. x, y, g, w의 오리엔테이션 값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활용성이 있는 서브스크라이버 노드, 그러니까 센서 값을 서브스크라이버 하는 노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IMU 토픽도 시각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잠깐 꺼주도록 하고 대신에 RBG를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IMU 값도 마찬가지로 시각화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add를 해준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IMU라는 데이터가 요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누르고 OK를 눌러주면 또 아무것도 안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데이터는 들어오고 있는데 트랜스포 OK 라고 뜨고 있고 뜨고 있기는 한데 저쪽에 보면은 뭔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요쪽에 보면은 아주 조그만 화살표가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맵 프레임 기준으로 저쪽에 있는 IMU를 보여주고 있어서 좀 눈으로 보기 힘들잖아요. 이럴 때는 고정 프레임을 맵 프레임이 아니라 IMU 토픽의 프레임으로 맞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터미널을 하나 더 열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저 토픽의 이름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로스토픽 리스트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 IMU라는 토픽이 저희가 쓰고 있던 저 IMU 토픽이었죠. 그래서 로스토픽 에코 할 때 이 IMU라는 토픽을 뽑아보면 그 안에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들어있는데 여기에서 조금만 올려다 보면 잠시만 멈춰볼게요. 이걸 멈춰놓고 보게 되면 여기에는 오리엔테이션은 이런 정보가 들어있고 오리엔테이션 코베리언스는 이런 게 들어있고 앵귤러 벨로시티는 이런 게 들어있고 다양하게 있게 되는데 쭉 올려보다 보면 이 헤더라는 곳에 프레임 아이디라고 해서 IMU라는 것이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센서 데이터들은 대부분 이 헤더를 가지고 있어요. 이 헤더에는 이게 언제 나온 몇 초에 나온 데이터인지랑 프레임 아이디는 어떤 건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프레임의 고유한 이름이 무엇인지에 관한 정보들이 들어있으니까 저희는 결국 이거를 기준으로 프레임을 고정시키면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걸 먼저 다시 실행을 시켜줄게요. 로스백 파일을 실행을 시켜주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 맵 프레임, 요 맵이라는 것을 IMU라는 것으로 바꿔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IMU가 값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해본 것은 카메라 데이터, 라이다 데이터, 그리고 IMU 데이터를 이렇게 알비즈 상에서 시각화 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로스백과 알비즈에 관련된 스터디는 여기까지고요. 로스백이 굉장히 저희 절차팀에 이제 또 사용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눈으로 보이니까 좀 더 재밌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마지막 스터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